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2시간 동안 어제 단독 회동을 했고 7가지 사항에 합의를 했죠. 그런데 합의문에는 안 보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드러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2가지 숨어있는 2인치가 뭔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숨어있는 2인치. 합의문에 안 들어있는데 봐야 되는 거 2가지란 게 뭔가요? 지금 아마 7가지 사항들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그럼 어떻게 단일화할 거냐, 단일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핵심인데 이게 빠져있어요. 빠져있죠.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의 입당 문제 가지고 민주당하고 안철수 후보 측하고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벌였는데요. 예. 입당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아하. 근데 이렇게 큰 2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 조율했을 법한데 이 2가지가 왜 안 들어있을까? 그런데 그 내용을 협상문을 찬찬히 뜯어보면 뭔가 힌트가 나온다. 먼저 단일화 방식. 이건 어떻게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4번째 조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조금 더 해석해서 풀어보면요. 그러시죠. 단일화 방식을 두고 유불리를 따지며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감동적인 단일화를 만들겠다. 이런 게 숨어 있고요. 예. 국민의 선택, 국민들이 어떤 후보에게 마음을 주는지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단일화 방식의 문제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이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의 뜻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여론조사 문제로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여론조사에 이 서울대 조국 교수가 어제도 이제 제안을 했지만 토론을 더한 어떤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후보 단일화 방식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두 후보가 후보 등록 전까지 최대한 경쟁, 선의의 경쟁, 또 선의의 경쟁이면서 치열한 경쟁을 해서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것이다. 당장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서 광주로 달려가고 호남으로 달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고요. 예. 만약에 그런데 계속 박빙이 이어진다. 후보 등록 전까지. 예. 그럴 경우에는 제가 예상컨대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처럼 예. 이 후보 경쟁력과 적합도를 합친 그런 방식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2번째, 안철수 후보의 입당 문제. 이거는 어디에 7개 항 중에 어디 나와 있다는 거예요? 6번째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국민연대, 2단어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전남대 강연을 할 때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고 국민연대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때도 국민연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이 국민연대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일종의 정치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든 정치 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입당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국민연대든 어떤 제3세력을 모아내는 연대체를 하나를 만들어서 예. 그 연대체의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6개월 전에 힌트를 줬습니다. 뭔가요?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후보가 한 사람이 탈락해서 그냥 소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력과 세력이 만나서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지지자들을 다 끌어안고 가겠다. 네, 문이 되든 그렇습니다. 아니 되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